튀르키예 4만 2천 관중이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집단 관계에 빠진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소름이 몇 번이나 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요. 2026년 1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일은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라 완전히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한국 선수 한 명이 데뷔전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팩트만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연규 선수 이름 들어보셨나요?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 취급받는 분인데요. 근데 해외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커리어를 보냈어요.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다가 벨기에 행크로 갔는데 거기서 진짜 미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감독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전으로 안 써준 거예요. 실력은 명백히 검증됐는데 출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죠. 팬들은 진짜 답답해했어요. 유럽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오연규 왜 안 쓰냐, 감독 정신 차려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정작 감독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연규 선수가 천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튀르키예 명문 구단 베식타스로의 이적이었죠. 베식타스가 어떤 팀이냐고요? 일단 튀르키예 축구에서 3대 명문 중 하나예요.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갈라타사라이, 김민재 선수가 몸담았던 페네르바체와 함께 튀르키예 축구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구단이거든요. 홈구장 규모만 봐도 4만 2천 석이에요. 4만 2천 명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잠실야구장이 2만 5천 석 정도인 거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한 팀의 경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식타스가 오연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화로 약 241억 원입니다. 241억. 이 정도 금액이면 유럽 축구에서도 상당한 빅딜인 거거든요. 튀르키예 리그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리그는 아닌데 그런 리그에서 241억을 쓴다는 건 정말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투자예요. 베식타스 구단주와 기술위원들이 오연규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몇백 번을 돌려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베식타스가 오연규 선수에게 준 등번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9번이었습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소름 돋으셨을 거예요. 9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9번은 팀의 간판 공격수. 그러니까 골 넣는 책임을 전담하는 에이스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번호거든요. 코나우두가 9번, 레반도프스키가 9번, 벤제마가 9번이었어요. 9번을 준다는 건 너가 우리 팀에서 골 넣어야 할 사람이야 라는 전폭적인 신뢰의 표시인 거죠. 데뷔전도 아니고 첫 훈련도 제대로 못 해본 상태에서 9번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인지 아시겠어요? 보통은 새로 온 선수한테 30번대, 20번대 번호 주고 적응 기간 거친 다음에 핵심 번호 주거든요. 근데 베식타스는 처음부터 오연규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로 밀었던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운명의 1월 9일로 가볼까요? 베식타스 파크, 4만 2천 명의 관중이 들어찬 홈구장에서 알라냐 스포르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연규 선수는 당연히 선발 출전했고요. 근데 경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완전 최악이었죠. 전반 20분도 안 돼서 베식타스가 2골을 연속으로 먹혔거든요. 0대 2예요. 4만 2천 명의 홈팬들 표정이 얼어붙었죠. 분위기 완전 싸해졌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데뷔전인데 팀이 0대 2로 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오연규 선수는 달랐습니다. 전반 28분경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해요.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오연규 선수가 거침없이 파고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판이 노반칙 선언했어요. 그냥 지나간 거죠. 근데 팬들 반응이 갈렸어요. 일부는 다이빙 아니냐, 할리우드 액션이다 이랬고, 일부는 아니다, 명백한 반칙이다 이랬죠. 여기서 오연규 선수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요. 오연규는 절대 다이빙 안 하는 선수다. 저 선수 플레이 스타일 알면 무조건 진짜 반칙이다. VAR 봐라. 실제로 오연규 선수는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 시뮬레이션으로 경고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결국 VAR 판독 들어갔고요. 리플레이 화면이 나왔는데
완벽하게 반칙이었어요. 상대 수비수가 오연규 선수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버린 거예요. 접촉 지점도 명확했고 타이밍도 완벽하게 포착됐죠.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건 100% 페널티킥 상황이다.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경기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42,000명이 다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오연규 선수가 직접 차지는 않았어요. 팀의 지정 키커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2가 됐습니다. 득점은 못했지만 오연규 선수가 PK를 따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서 페널티킥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상대 수비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없이는 절대 시도할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이때부터 홈팬들이 오연규 선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 9번 한국인, 뭔가 다르네? 이런 분위기였죠. 전반전이 1대2로 끝났고 후반전 들어가서 베식타스가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반 51분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탄생합니다. 베식타스의 프리킥 상황이었어요. 공이 높게 떠올랐고 페널티 박스 안은 완전 난장판이었죠. 수비수들, 공격수들 뒤엉켜서 공중볼 경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오연규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공의 궤적을 정확히 읽어낸 오연규 선수가 몸을 완전히 뒤로 젖혀서 그 유명한 오버헤드킥을 장렬시킨 거예요.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고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42,000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진계에 잡힐 정도였다고 해요. 진짜로요. 튀르키예 팬들은 원래 열정적이기로 유명한데 이날 함성은 역대급이었대요. 벤치에 있던 세르겐 얄친 감독 표정 봤어요? 입 벌리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코칭 스태프들도 다 일어나서 환호했고 선수들은 오연규 선수한테 달려가서 와락 껴안았어요. 유럽 축구 전문가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대한민국 해외파 선수 역사상 이보다 화려한 데뷔골은 없었다.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화려한 데뷔전을 가졌지만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넣은 케이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경기장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거든요. 심판이 뭔가 체크하고 있더니 골을 취소한 거예요. 오프사이드 의심이었죠. 팬들 완전 멘붕이에요. 뭐야? 왜 취소야? 이러면서 난리 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프리킥 상황에서 먼저 공을 건드린 동료, 선수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오연규 선수 자체는 온사이드였는데 그 전 단계에서 터치한 선수가 오프사이드일 수 있다는 거였죠. VAR 판독이 길게 이어졌어요. 온필드 리뷰도 했고요. 긴장감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오연규 선수도, 팬들도, 감독도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렸죠. 몇 분이 흘렀을까요? 심판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온사이드예요. 골 인정이에요. 경기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아니 이게 두 번째 폭발인데도 첫 번째만큼 엄청났다니까요. 42,000명이 오연규, 오연규 외치기 시작했어요. 튀르키예 팬들이 한국 선수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외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이 골을 분석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완벽했대요. 일단 오버헤드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들도 성공시키기 어려운 초고난도 기술이거든요.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몸의 균형 잡기도 어렵고 정확도 맞추기는 더 어려워요. 근데 오연규 선수는 수비수 2명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했어요. 머리로 맞출 수도 있었고 발로 슛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오버헤드킥을 선택한 거죠. 이게 순간 판단력이에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산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데뷔전이었다는 점이에요. 처음 보는 동료들, 처음 뛰는 구장, 처음 받는 응원, 모든 게 낯선 환경에서 이런 슈퍼플레이를 펼쳤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선수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몇 경기 뛰면서 팀 전술 익히고 동료들이랑 호흡 맞추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량을 발휘하거든요. 오연규 선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첫 경기부터 완전체였던 거예요. 이게 월드 클래스의 차이라는 거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게 진짜 실력자거든요. 동료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베식타스 선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오연규가 특별한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K 상황에서 오연규 선수의 돌파 능력을 확인한 동료들이 이 선수 진짜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킥 상황에서도 오연규 선수 쪽으로 공을 보내줬던 거고요. 신뢰가 형성된 거죠. 한 경기 만에. 보통 외국인 선수가 새 팀에 가면 동료들한테 인정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언어도 안 통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마찰이 생기기 쉽거든요. 근데 오연규 선수는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말이 필요 없었던 거죠. 튀르키의 언론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경기 끝나자마자 메이저 스포츠 신문들이 일면에 오연규 선수 사진 실었거든요. 한국의 영웅이 베식타스를 구했다. 9번의 마법, 전설적인 데뷔,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특히 튀르키의 최대 스포츠 방송국인 베인 스포츠에서 오연규 선수를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전문 해설자들이 오연규 선수의 플레이를 30분 넘게 분석했어요. 이 선수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간 활용 능력이 탁월하며 심리적으로도 강인하다. 베식타스가 대박을 터뜨렸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 난리였죠. 트위터에서 오연규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유럽 전역에서 축구 팬들이 오연규 선수 골 영상을 공유했고 리트윗, 좋아요가 폭발했거든요. 댓글도 엄청났어요. 이게 데뷔전이라고? 미쳤다. 한국 축구 수준 진짜 무섭네. 베식타스 팬들 부럽다. 이런 선수 데려와서 호나우두 생각나는 골이다. 오버헤드킥으로 데뷔골? 레전드 탄생.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한국 팬들은 당연히 자부심 폭발이었고요. 역시 우리 현규 형, 한국 스트라이커 클래스, 월드컵 기대된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리고 이 경기가 갖는 의미가 또 있어요.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연규 선수가 베식타스로 이적한 이유 중 하나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해서 월드컵 명단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였어요. 행크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벤치였는데 베식타스에서는 주전 확정이니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예요. 오연규 선수가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골 감각을 살려놓으면 월드컵 본선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랑 투톱으로 가든 원톱으로 가든 어떻게 쓰든 위력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특히 오연규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국가대표팀 전술이랑 잘 맞아요. 포스트 플레이도 좋고 공중볼 경험도 강하고 돌파력도 있고 마무리 능력도 검증됐으니까요.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베식타스 팬들 입장에서도 오연규 선수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됐어요. 241억 원 주고 데려왔는데 첫 경기부터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완전히 팬심을 사로잡은 거죠. 튀르키의 축구 팬들은 열정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응원하는데 한 번 싫어하면 진짜 가혹해요. 오연규 선수는 확실하게 사랑받는 외국인 선수 포지션을 확보한 거예요. 앞으로 베식타스에서 오래 뛰든 더 큰 리그로 가든 베식타스 팬들은 오연규 선수를 전설로 기억할 거예요. 감독 세르겐 얄친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연규 선수를 극찬했어요. 그는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춘 공격수다. 기술, 체력, 정신력,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우리 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감독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거 보기 드물거든요. 베식타스 구단 차원에서도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연규 선수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할 거고, 한국 팬들이 베식타스 경기를 보기 시작할 거고, 스폰서십 가치도 올라갈 거예요. 241억 원 투자했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 방송사들이 벌써 베식타스 경기 중계권 협상 들어갔대요. 이전까지는 튀르키예 리그를 거의 안 보여줬는데 오연규 선수 때문에 관심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게 스타 플레이어의 힘이거든요. 오연규 선수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행크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주전 못했는데
베식타스에서는 첫 경기부터 핵심 선수가 됐잖아요. 자신감도 올라갈 거고, 모티베이션도 높아질 거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같은 선수라도 어느 팀에서 뛰느냐에 따라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연규 선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오연규 선수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도 증명됐어요.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플레이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팀이 지고 있으면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오연규 선수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나갔어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데뷔전이라는 부담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팀이 지고 있다는 압박감.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자기 플레이를 했다는 건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연규 선수는 과제 집중형 선수래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 강하거든요. 월드컵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멘탈이에요. 관중들 함성, 언론의 압박, 국민들의 기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공만 보고 뛸 수 있는 선수가 진짜 에이스예요. 전술적 측면에서도 오연규 선수는 베식타스에 완벽하게 맞아요. 베식타스는 전통적으로 강한 원톱 스트라이커를 선호하는 팀이거든요. 포스트 플레이 좋고 헤딩 강하고 슛도 잘 쏘는 타겟맨형 공격수를 좋아해요. 오연규 선수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키도 크고 몸싸움도 강하고 공중볼도 잘 따내고 마무리도 확실하니까 베식타스 전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르겐 얄친 감독도 그걸 알고 오연규 선수를 영입했을 거예요.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선수가 필요한데 오연규 선수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거죠. 앞으로 베식타스의 경기력이 확 올라갈 거예요. 오연규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 전술을 재편하면 훨씬 위협적인 팀이 될 거거든요. 튀르키예 리그 우승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유럽 무대에서도 주목받을 거예요. 베식타스는 유럽 대항전에도 출전하는 팀이니까. 오연규 선수가 거기서도 활약하면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벌써 스카우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아 같은 비고 리그에서 뛰는 게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잖아요. 오연규 선수도 당연히 그런 목표가 있을 거고 베식타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거쳐서 프리미어리그 갔고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거쳐서 리그안 갔듯이 오연규 선수도 튀르키예 리그에서 검증받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국 축구의 위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선수라고 하면 유럽 클럽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거든요. 기술도 좋고 멘탈도 강하고 프로페셔널하다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 잡혔어요. 오연규 선수의 이번 데뷔전도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 선수는 믿고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 전체에 도움이 돼요.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고요. 오연규 선수처럼 유럽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유소년 선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베식타스 팬들이 오연규 선수한테 보내는 사랑도 대단해요. 소셜미디어에 영상들 떠도는 거 보면 팬들이 거리에서 오연규, 오연규 외치면서 셀카 찍고 그래요. 한국 국기 들고 다니는 베식타스 팬들도 생겼고요. 이게 문화교류의 힘이에요. 축구 하나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이런 것들이 튀르키예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실제로 이스탄불의 한국 음식점들이 손님이 엄청 늘었대요. 오연규 선수 덕분에 한국에 관심 가진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식을 먹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기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단 한 경기로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거예요. 데뷔전 90분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팀의 핵심 선수가 되고 문화교류의 아이콘이 됐어요. 이게 스타의 힘이거든요. 앞으로 오연규 선수가 베식타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돼요. 매 경기마다 골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끌고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도 계속 높아질 거고요. 월드컵 본선에서도 오연규 선수가 핵심 역할을 할 거예요.
조별리그부터 득점포 터뜨리고 16강, 8강까지 한국을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 오현규 라인이 전 세계 수비수들의 악몽이 될 거라고요. 베식타스 팬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한국의 월드컵 영웅을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응원하는 거고요. 튀르키예 축구 역사에도 오현규 선수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2026년 1월 베식타스의 9번이 온사이드였던 오버헤드킥으로 전설이 됐다. 이렇게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오현규 선수의 베식타스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첫 장이 이렇게 화려했으니 앞으로 펼쳐질 장들은 얼마나 멋질지 상상이 안 가네요. 241억 원의 가치? 이미 증명했어요. 4만 2천 관중의 마음? 이미 얻었어요. 동료들의 신뢰? 이미 확보했어요. 감독의 확신? 이미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계속 골 넣고, 계속 이기고, 계속 전설을 쌓아가는 것뿐이에요. 오현규 선수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 자랑스러워요. 저 먼 튀르키예 땅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있는 우리의 영웅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